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덕기 소장님 저희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선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우리 한일 인민 역사는 교회 역사입니다. 메이플라워를 이민자가 고국에서 떠나면서 한국 예배를 드리고 떠나서 우리 한인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1902년 12월 22일에 제물포항을 떠날 때 존스 목사가 차이를 치고, 차일은 텐트라는 소리입니다. 차이를 치고 환성 예배를 드려주고 항해를 떠나는 미지의 이제 하와이로 떠나는 그들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첫 배에 121명이 타고 오다가 일본에 들려서 19명이 건강검진에 떨어져가지고 102명이 하와이로 오는 동안 10일 동안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내리교회의 안정수, 김희재 전도사가 기도회를 주관을 했습니다. 1월 13일에 내렸을 때 하와이 감리교 감리사가 항구에 나가서 맞았습니다. 이민 역사, 전 세계 이민 역사, 디아스포라에 떠나면서 환송 예배를 드리고 도착하면서 그곳에 감리사가 나와서 환영을 해준 건 우리 한인들밖에 없습니다. 1904년, 이제 시간이 흘러서 1904년 11월 29일에 이승만 박사가, 그때는 박사가 아니죠. 이승만이 하와이를 본토로 가는 길에 하와이를 처음 들립니다. 11월 29일에 감리사가 바뀌었지만, 다른 감리사지만, 항구에 나가서 이승만을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와이는 교회사로 시작이 된 겁니다. 1903년 첫 배에 온 사람들하고 1903년 3월 3일에 내린 두 번째 온 배에서 첫 번 배에 102명은 와일로알로라는 농장으로 갔고요. 두 번째 배에 온 사람들은 가후쿠라는 농장으로 갔는데 이 두 농장에는 그때는 호놀룰루에서부터 이 농장으로 3분의 4가 기차로 다 이게 저기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탕수수를 브라운 슈거를 제조를 해가지고 호놀룰루 항구로 와서 호놀룰루 항구에서 캘리포니아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기차가 다 운송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그 두 군데 있는 교회 온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들이 두 번째 온 배하고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한인 교회 육지에서의 예배 시작이 된 거고요. 1903년 11월 10일에는 호놀룰루에 있는 몇 명이 모여서 감리사를 찾아가서 우리 호놀룰루의 교회를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 감리사는 처음에 왔을 때 항구에 나가서 환영을 해준 피어슨이라는 감리사입니다. 그분이 도움으로 차이나타운에 2층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5명이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개엄 방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시작입니다. 그 전에, 그 후에 1903년 이제 12월 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교회가 시작이 되고 새빵을 얻어서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는데 1904년 여름에는 빅아일랜드에 하와이 섬에 저쪽 북쪽에 있는 농장에서 존 초이, 그러니까 한국 이름을 하면 최요한, 그리고 한국 본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최요한이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성공회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성공회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내가 농장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좋겠네. 이게 1904년 여름입니다. 이게 성공회 교회입니다. 물론 신부님이 오케이 하죠. 2명, 3명, 10명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재밌는 것이 성공회 교회 이게 monthly 교보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교인들도 놀랬고 신부님도 놀란 게 한인들이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고 그때 벌써 여기는 미국식이라서 다 신발을 신고 저벅저벅 들어갈 때인데 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성공회 교회는 언제든지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일인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에 너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성공회 교회가 잘 이제 그야말로 불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공회 교회에서 이 최요한이라는 사람을 성공회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에도 보내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한인 성공회 교회의 주장이 그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13년쯤인가 14년쯤에 이 사람들이 이제 하와이에 온 지 벌써 한 9년, 10년째 돼가니까 이 사람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느니 우리가 차라리 땅을 사가지고 나가서 옥수수 농장을 하자. 그래서 13 가구가 거기를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0km 떨어진 더 시골로 산골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옥수수 농장을 합니다. 옥수수를 기르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마차도 없을 때니까 본교회당에 성 어거스틴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그 13 가구가 돈을 내가지고 조그만 땅을 하나 삽니다.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케헤나예요. 그래서 저는 케헤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데 케헤나 미션이 생긴 본교회 성어스틴 교회 신부님이 주일에 아침 예배를 본교회에서 드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말을 타고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것이 20년도, 30년도까지 쭉 계속이 돼요. 그래서 30년도쯤에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늙어가고 자식들은 다 시내로 나와가지고 본토로 가고 그래서 더 농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니까 그 교회를 모 성당에다 바칩니다. 네, 한 가지 또 그 자리를 가서 보시면 정말 눈물 나는 게 조그만 교육회다 이랬는데 터는 커요. 큰 터를 했는데 교회를 짓고 교회당을 짓고 예배를 보고선 한 2, 3년 지나고 나서 교인 중에 하나가 죽습니다. 그 산골에서 무덤 땅을 또 따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마침 본교회당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지 모르지만 유럽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교회당 마당 안에 묘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회당에서 묘지가 있는 거를 자기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도 우리 성도도 여기다 묻자. 그래서 지금도 그 마당에 가면 무덤이 한 10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 집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 무덤가는 이렇게 넝쿨로 덮여 있지만은 땅 주인이 건드리지를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제가 성공회교에 연락을 해서 와서 좀 해라 안 해. 그거는 이제 빅아일랜드의 하와이 섬에서 성공회교가 시작한 거고 이 호놀룰루 섬에서는 1905년 말쯤 돼서 강화에서 온 박승준이라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또 몇 명이 해가지고 성공회 본당에 찾아가서 우리가
강화에서 왔는데 성공회 교회를 다녀다 왔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겠으니까. 성공회 주교가 오케이. 그래서 본당에 있는 큰 교회당 옆에다가 이 사람들을 예배를 보기 시작하는데 왜요? 아유, 차,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보는데 이 사람들의 찬송 소리가 너무 커서 거기서 쫓겨나요. 그 옛날에 1905년에 벌써 이분들은 찬송을 그야말로 마음껏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본당 옆에 있는 조그만 변이 아니라 좀 더 옆구리에 조그만 거로 가 있다가 1906년 초에 거기서 좀 더 떨어진 곳에 있는 중국인을 위해서 세워진 성 엘리자베스라는 성공회 교회가 있었어요. 그쪽으로 한인교회를 이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는 협약을 맺은 것이 여러 교파가 들어오고 여러 나라의 다른 교파가 들어와서 선교사업을 하면서 컨플릭트 일어날까봐 협약을 맺습니다. 커미티 어그리먼트라고 맺는데 한국에서는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 쪽은 호주에서 온 사람들이 가고 마산 쪽은 어디를 가니까 각 종파들이 교파들이 지역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평양 쪽에는 장로교가 먼저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감리교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여기에서는 민족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일본인하고 물론 백인이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백인, 일본인, 한인을 맡고 성공회 교회는 중국인과 하와이안을 원주민을 선교를 하게 그렇게 어그리먼트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회 교회가 중국인을 위해서 벌써 교회를 세워놓고 있었을 때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덮어서 새빵살이를 합니다. 새빵살이를 좀 하다가 그 부지에서 반블락 그냥 옆구리에 땅을 조그만 걸 사서 우리 자체 교회당을 또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보고 활동을 하다가 50년도에 지금 있는 저주시라고 오아후 묘지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오아후 묘지 바로 앞에 동양 건물 있는 거 봤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쪽으로 50년대 이사를 가서 그 교회당을 세웠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 교회당을 보면서 그게 한국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성두가 교회. 응? 아니. 우리 강화도에 가면은 우리 한옥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회 교회는 언제든지 토속화를 해서 그 우리 한옥식으로 한옥을 져서 예배당을 진 게 강화도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인들도 성공회 교회를 한국식으로 짓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뭐 한인 아키텍트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서양 건축회사를 하여를 해가지고 한국식 교회당 져달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불이 나게 책을 뒤져서 찾아본 게 중국. 그래서 보시면 우리 한국 지붕은 이렇게 내려앉아요. 이렇게 옆구리가. 중국은 끄트머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 호놀룰루의 세 민족 교회가 종파는 다 다르지만 세 민족이 자기의 고유의 빌딩을 씌운 게 있는 게 이제 우리 한인 기독교회 광화문 앞에 세운 게 있고 우리 성공회 교회도 한인 건축이라고 한 게 있고 또 일본 교회는 침례교회가 이 스트릿에 일본 캐슬, 오사카 캐슬 같이 이렇게 저놓은 게 있고, 킹 스트릿에 진짜 중국식 건물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하와이에도 한국식 건축물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다시 이제 교파로 돌아와서 1908년에는 그러니까 감리교가 있었고 이제 성공회교가 되잖아요. 1908년에는 구세군이 세워집니다. 한국의 구세군이 언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한국의 구세군이 들어가기 이전에 하와이에서 한인 구세군령이 세워졌습니다. 왜냐? 물론 감리교회가 각 농장마다 다 세워지기도 했지만 좀 더 이렇게 도움을 주는 소셜 어시스턴스를 주는 교회가 구세군이고 1908년. 네, 1908년. 내가 여기도 어쨌든 구세군이 우리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군영이 호놀룰루에 세워지고 군장이라 그러나 그런 사람들 여러 명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그러니까 감리교회도 세워지고 성공회교회도 세고 구세군 교회도 세웁니다. 1911년에는 감리교회에서 탈퇴를 해서 자유교회라는 거를 하나 또 세워 나옵니다. 왜 탈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와이 섬에서 목회를 하던 신홍균이라는 목사가 감리교회에서 탈퇴를 해서 자유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지만 어쨌든 그 교회가 한 20년도까지는 계속이 됐습니다. 1918년, 17년부터 때는 또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이승만 박사가 1913년 2월 3일에 하와이에 정착을 하면서 감리교 지도자로 활동을 하면서 감리교 속사정을 뻔히 알고 각 교회의 사정을 다 알고 그래서 와서 처음으로 책을 쓰신 게 한국교회 핍박입니다. 일본 교회가 왜 한국의 교회를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 줄줄 붙여 뭐 이렇게 다 쓰시면서 거기에 벌써 주창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교회부터도 독립을 해야 교회부터도 독립을 해야 나라도 독립이 될 수 있다. 일본 교회가 우리 한인처럼 한국 교회처럼 흥왕하지는 않지만 일본 교회는 숫자가 훨씬 적잖아요. 교인들도 적고. 그렇지만 일본 교회는 외국 선교사의 관리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기네가 운영을 하는데 왜냐? 일찍부터 자기네 지도자들을 벌써 픽해서 양성을 시켜서 지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일본 교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렀다. 그러니까 우리도 감리교단의 관리를 받기보다는 우리도 독립을 해서 교회부터 독립을 해야 나라도 독립된 나라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모임이 조금씩 모입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모임들이 모이고 이렇게. 그게 또 왜 이승만 박사가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냐면은 감리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감리교회 목사가 왔다가 또 새 목사가 올 때까지 한 공백 기간이 6개월이 있고 또 다른 목사가 왔다가 가고 그럼 또 3개월이 있고 그 사이에 이승만 박사가 설교를 쭉 하셨어요. 프린스턴에서 정치 외교 그 박사학위만 받으신 게 아니라 신학 공부도 하셨어요. 설교를 하고 친목회를 저녁에 모여서 같이 밥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교인들하고 친하게 되면서 서로의 이제 생각을 다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 모임이 우리 호놀룰루에만 생기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 하는 소문이 서로 다 퍼지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모임이 여러 섬에 여러 군데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모임이 신립교회, 새로 세워진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냥 새 모임이 여기저기 모여 있었어요. 그것이 1918년 12월 23일에
대표들이 모여서 호놀룰루에 모여서 우리 정식으로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세워진 것이 우리 한인 기독교입니다. 그게 1918년 12월 23일에 세워진 거예요. 감리교회에서는 야단이 났죠. 감리교회에서 다 나갔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목사님 오셨는데 설교가 좋다 그러면 우르르 다 몰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교회가 생겨서 우리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보자. 이제 2, 3년 후에 이제 점점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만은 어쨌든 그게 이제 한인 기독교회는 무교파. 근데 이분들은 주장을 한 게 독립 자령한 감리교회다 그렇게 생각해요. 감리교회 그거를 다 갔지만 감리교단의 관리는 받지를 않는 독립한 교회. 다른 감리교회는 농장 주인이 좀 도와주거나 우리 교인들이 돈을 내기는 했지만 농장주들이 교회당을 세워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교회당을 가진 데는 없었어요. 에바교회가 1905년에 세워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돈으로 내서 몇백 불을 마서주면서 교회당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관리인이 1200불을 들여서 교회당을 세우고 내부를 이제 우리 교인들이 준 돈으로 설치를 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농장 교회들은 한인들의 돈이 조금 들어갔지만 농장의 도움을 받거나 교단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당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한인 기독교회는 1918년 12월 23일에 세워지면서 1922년에 자체 건물을 짓습니다. 벌써 이승만 박사는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 우리도 감리교단의 관리를 받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교인들이 다 같이 함을 합해서 교회당을 세운 겁니다. 그것이 지금 있는 교회당이 아니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 있다가 그것이 이제 점점 교인들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으로 1938년에 가면서 새로 지을 때 이승만 박사가 우리 로컬 아키텍트가 그거 디자인을 했지만 마지막 판에 앞에다 광화문 세워 그래갖고 우리 한인 김찬재라는 사람이 첫 번 배에 타고 왔던 인천 내리교회 감리사 김희재 전도사의 동생입니다. 7살에 왔던 사람이 김찬재가 엔지니어가 됐어요. 그때 벌써. 그래서 김찬재에게 광화문 앞에 세워 그러니까 7살에 인천에서 온 김찬재는 광화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진을 찾아서 아까 말한 그 서양 사람처럼 중국식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진짜 광화문을 앞에 세워서 1938년에 새 예배당이 세워졌던 거예요. 지금 있는 교회당은 2006년에 새로 진 거고요. 1938년에 세워진 것도 광화문이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1919년 3월 10일에 3월 9일에 3.1운동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보를 받습니다. 첫 번 한 게 뭐겠어요? 마침 그때 국민회 회장이 한인 기독교회 바로 그 전달에 12월 23일에 세워진 한인 기독교회 그 창립 멤버 중에 하나였어요. 그분이 마침 그 1919년 대한인 국민회 총회장이었어요. 일주일간 나라를 위해 기도 모임을 갖죠. 전 세계 어디에도 기도 모임을 3.1운동 소식을 듣고 기도 모임을 가지는 하와밖에.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서 3.1운동 소식을 들었을 때 뭐를 하셨겠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우리 하와이에서는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시작된 그 기도 모임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 한인들의 기도는 새 나라, 민주주의 새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새 나라를 세우는 거에 기도였습니다. 우리 하와이에 있는 신자들의 한국에서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었지만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게 있었는데 우리들의 기도에 물론 기도문이 남아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첫 교회에 뭐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뭐 남산형 교회 이런 교회들의 이제 시작한 거를 부르면 우리 아주머니들이 그때는 아주머니들이 가서 내 죄를 용서하지. 그분들의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우린 초기 한인 교회의 특징은 죄 사함을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분들의 간증이라는 거 보면은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구골절절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 교회 그걸 보면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제사함을 받기보다는 나라를 세우는데 같이 도와주게 새 나라를 세우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민족, 다른 교회의 다른 곳의 교회사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됐습니다. 예, 하와이 오면서 사실 이덕기 소장님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거 점심 못 먹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저희 우선 하와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민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였다는 것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하고요. 인천에도 이민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제가 여기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왔을 때 네리 채플이 있는 걸 보면서 참 기뻤는데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 독립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 또 교회 안에도 사실 많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아는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장님께서 잘 발굴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럼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한국에서 잘 전달하고 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세우면서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비해서 부정한 나라라는 가장 큰 거짓말. 지금 사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빠져 있는데 이걸 바로잡는 일.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비해서 부정한 나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저주받은 나라가 아니라 시작부터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것. 바로잡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앞장서 주시고 그리고 또 교회가 제대로 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함께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하와이 인천에 말씀하신 또 한미 동맹을 같이 한 한미 연합사령부에 방문했었습니다. 이민사 박물관과 한미 동맹을 표방하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한미 연합사령부에 게시됐던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으로 판넬을 만들고 그 안에 그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한미 연합사령부 내에 김구가 한미 동맹에 주된 일을 했다라는 것만 피력되어 있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책 자펜 인사이드 아웃 책은 그냥 유리관에 그냥 귀한 책이라서 놓여져 있는 것만 보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해서 뭘 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 그 사진을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잘 좀 이 사실이 알려져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승만 이민 역사관에 가서 관장이 전해준 책을 보니까 또 그 책에 그 70주년인가 하는 책에 자기들이 결국 그 발행한 것인데 거기에도 왜곡된 내용들이 그대로 실려 있는 걸 보고 그 책을 받아와서 그대로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증거로. 그리고 그 전시장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은구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내용, 아까 이덕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신앙인으로서 기반을 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까지 미국에서 공부한 모든 내용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준비한 그러한 보석을 일체 표현 안 하는 것이 아주 가슴 아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들 여러분들이 많이 챙기셔서 앞으로도 숙제가 많다는 걸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그 이덕기 총장님 오셨을 때 이야기 나눌 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덕기 소장님께서는 하와이 한인 이민사 연구소장을 맡고 계시고요. 지난 2019년에 우리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셨습니다. 경기여고를 졸업하시고 이화여대 네 하신 다음에 그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UC 버클리에서 사회학 하시고 USC에 도시계획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소장님을 저는 여러 번 뵀어요. 제가 이승만 학당에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와주셔서 말씀도 해주셨고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에서 자주 뵙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사실 못 가지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오늘 아침 연락돼서 오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간단하게 식사 나누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시 정각에 진주만 공원으로 기념관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식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덕기 소장님하고 이따가 그 사진 하나 찍어도 될까요? 예. 저희가 지금 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죠. 예. 남는 게 사진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